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신나고 유익하고 재미나는 IT 세상으로 이끌 영원한 IT 전도사 제이제치입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가자 유비쿼터스라는 주제로, 그죠? 이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 그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특히 여러분 속한 기업이 선진 기업이 되고, 특히 또 저 강의를 듣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선진 국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죠? 이런 주제로 지금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난 시간에는 아주 좀 구체적인 이야기,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금은 도구인데 앞으로는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고 인터넷을 접속시키지 않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개념으로 모든 사물의 객체의 컴퓨터의 프로세싱 기능과, 그렇죠? 특히 인터넷의 네트워킹이 결합이 돼가지고 내가 굳이 내가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그죠? 이 현실 공간 안에 바로 전자공간이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가자 유비쿼터스의 이제 또 벌써 14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 강의를 쭉 따라오신 여러분들, 이제쯤 유비쿼터스가 뭐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많이 여러분들 이해됐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 이제 컴퓨터 나라의 말을 한번 배워보자. 컴퓨터 언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언어 이야기요. 그죠? 컴퓨터 나라의 말을 배워보자. 자, 현재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 외에도 우리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글로벌 시대 제2외국어, 뭐 영어든 또는 또 제2외국어도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정하게 듣는 젊은 학도들은 이제는 세계는 하나입니다. 컴퓨터, 특히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anytime, any place, any on the device, 정말 철저히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나라의 국한을 받지 않고요, 어느 곳이든 이제 정보가 공유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국을 여러 개 한대요. 우리 학생들 물어보니까 무슨 말 하노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외국은 외국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말 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젊은 학도들은 이제 앞으로 직장도 해외에 구해야 되고, 그죠? 휴먼웨어를 실천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직장을 우리나라에서 구했는데 지금은요 이 직장을 전 세계에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죠? 특히 영어 중에서도 라이브 액션 잉글리시, 시험 치는 영어보다는 실제 우리가 스피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영어를 하자, 이런 의식은 있을 줄 믿는데, 저는 또한 특히 IT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영어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나라 말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배해가지고 세상을 산업화해서 정보화로 바꿔버리고, 특히 정보화에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를 만들어내는 매체가 뭡니까?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컴퓨터 언어, 컴퓨터 나라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영어를 못하는 거하고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2외국어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나라는 말, 이게 제2외국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 언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의 말이 뭔가, 이것도 오늘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 잘 살기 위하여. 예?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언어 이야기를 좀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컴퓨터가 등장한 지가 불과 이제 얼마 안 됩니다. 1947년경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이 정보화, 특히 유비쿼터스, 그죠? 제1의 혁명, 농업혁명, 제2의 혁명, 산업혁명, 그 뒤를 이은 정보혁명과 또 앞으로 일어날 유비쿼터스 혁명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 언어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를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세 단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언어들이 뭐냐면, 우리는 저급 언어, 초급 언어, 이게 저급 언어요. 우리는 이제 통상 우리 IT 쪽에서는 로우 레벨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컴퓨터, 이걸 저급 언어를 하고요. 그리고 1955년 정도 중급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인간의 체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체제로 된 언어가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나라의 말들은 크게 저급 언어, 중급 언어, 고급 언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나라 말이요, 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보다 더 많아요. 현재까지 개발된 언어가 대충 120여 종이나 개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세계의 말이 120여 종이나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죠. 뭐 영어, 중국, 뭐 일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컴퓨터들도 120여 종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제일 초창기 1947년에서 한 55년까지는 주로 이제 저급 언어들이 컴퓨터 나라의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 저급 언어는 바로 1과 0으로 구성된 언어입니다. 바로 전자 신호를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1과 0으로 구성된 언어를 저급 언어다. 그래서 통상 기계가 바로 알아듣는다 해서 우리는 머신 랭귀지, 기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 컴퓨터와 대화하는 프로그래머, 이 컴퓨터 언어를 우리는 컴퓨터 언어를, 그죠? 또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이렇게 합니다.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컴퓨터 랭귀지다 이렇게 합니다. 즉 우리가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는 언어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통상 IT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이제 누구나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 언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 초창기 컴퓨터, 특히 아직까지는 컴퓨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머, 전문가들인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향후 10년 유비쿼터스 시대는 어느 누구나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말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초창기에 1947년도에 이렇게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1과 0으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의 프로그래머들은 전부 거의 다 대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지는지는 너무 깊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1과 0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내가 내 생각을 전부 다 1과 0으로 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내가 내 생각하는 걸, 내가 컴퓨터에 시킬 일을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10으로 다 내 생각을 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컴퓨터가 대화하는, 컴퓨터 언어를 구성하는 이 프로그래머들은 머리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 머리 자주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은 이제 이걸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라 합니다. 그죠? 이런 오퍼레이터가 이 컴퓨터도 크죠? 이 지체많은 컴퓨터를 불도저 운전하듯이 이럴 때는 파란 내부를 퍽, 여기일 때는 빨간 내부를 퍽, 직접 컴퓨터를 운전했습니다. 퍽, 팍, 퍽, 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퓨터는요 이런 두 가지 상황만을 이해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 IT 쪽에서는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코드 체제로 컴퓨터를 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 정말 머리카락 다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조금 발전되면서 55년경쯤에서 이제 중급 언어가 생기더라. 이 중급 언어를 우리는 미들 레벨 랭귀지를 하고요. 이 중급 언어는 바로 이 기계어들을 1과 0 이런 걸 모아서 특정한 문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모았다 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가 씁니다만은 어셈블리 랭귀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 컴퓨터를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말을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예? 특히 컴퓨터를 하는 20대, 30대 또는 40대들까지도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말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중급 언어로 1950년 중반부터 실은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죠? 이 어셈블리 랭귀지는 이 1과 0을 모아서 특정 문자로 표현했다, 기호로 표현했다, 또 다른 말로 심벌릭 랭귀지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심벌릭 랭귀지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랭귀지가 그죠? 바로 또 컴퓨터 언어에 이제 초창기에 도입돼가지고 컴퓨터와 직접 대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셈블리 랭귀지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직접 컴퓨터 알아듣는 말은 뭐다? 오로지 only 코드 1과 0이다. 두 가지 상황. 그래서 이걸 1과 0으로 번역해주는 이런 번역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어셈블러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번역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보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4,800만 명, 5천만 명 채 안 되는데 컴퓨터 인터넷 사용 인구는요. 3,800만 명이 되는 IT 강국입니다. 물론 클릭 많이 한다고 IT 강국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거의 집집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인마다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고 그 컴퓨터는 어떤 형태든 전화선이든 ADSL이든 VDSL이든 동축 케이블이든 광 케이블이든 이런 이야기 다 알아듣겠죠? 예, 인터넷에 다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여러분 집의 컴퓨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동시에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우리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저강의를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사용자, 그 유저들, 우리 사용자로 합니다. 그래, 컴퓨터. 그리고 이 기술은 뭡니까? 기술은 이제 IT 전문가들입니다. IT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IT 전문가들이죠. 현재 컴퓨터 사람들 크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 즉, 클릭해서, 인터넷 클릭해서 고스톱 치고, 메일 보내고, 워드 작업하고, 엑셀로 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강의 듣고, 주로 기능 사용자들이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 완전히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컴퓨터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 사용자에게 모든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자와 이제 기술자 이렇게 분류를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 언어라면은 거의 기술자들이 즉 전산학도들 전공을 전산 쪽으로 IT 쪽으로 해가지고 평생 IT를 밥줄로 하는 사람들만 배웠는데 이제 저 강의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보화 시대까지는 이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면은 외국에 미국에 유학 간다든지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듯이 이제 컴퓨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면
유비쿼터스를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 120여 종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앞으로 미래를 살 준비가 돼 있다. 그죠? 영어도 준비하면 좋지만 이제 컴퓨터 언어도 우리 이제 특히 젊은 학도들 20대, 30대, 40대까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제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배워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도들은 반드시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제는 이 기술자와 기능, 사용자와 전문가가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굳이 이제 IT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게 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중급 언어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 사용이 조금 쉬워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머리카락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접어들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서 컴퓨터 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해서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연어다 이렇게 해요. 이 고급 언어는요. 역시 컴퓨터는 직접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이해할 수는 only 1과 0이다 이 말입니다. 코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자연어도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사용하기 쉬운데 컴퓨터는 어렵다. 컴퓨터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번역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이 고급 언어들이 현재는 거의 다 고급 언어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언어들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프리터 계열의 랭귀지, 통역 방식의 언어가 있고요. 말 그대로 번역 방식의 컴파일러 언어가 있더라.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 고급 언어들은 현재는 거의 다 고급 언어입니다만은 그 번역 방식에 따라서 통역 개념의 인터프리터 랭귀지와 번역 개념의 컴파일러 랭귀지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통역과 번역이 있는데요. 이 126종 중에 통역 방식의 언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가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베이직이라는 언어, 보통 컴퓨터를 시작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접하는 언어, 베이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 언어의 언어죠. 베이직. 그리고 스노볼, 리스트, 에이다, APL 등등 이런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컴파일러 언어들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컴퓨터 언어는 이렇게 저급 언어, 중급 언어, 고급 언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급 언어를 가지고 바로 컴퓨터와 대화를 합니다. 물론 지금 또 저급 언어, 옛것이 아름다워라. 저급 언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필요 없겠죠. 이제 저급 언어보다는 거의 다가 이제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고급 언어 중에서도 이제 컴파일러 언어인데요. 이 컴파일러 언어는 또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는 어떻게 바뀌느냐? 크게 또 3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절차적 언어, 절차지향적 언어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절차지향적 언어. 절차지향적 언어는 뭐냐면은 좀 딱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컴퓨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정확해야 되고 일을 시킬 때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컴퓨터와 인터넷, 즉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투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밝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유비쿼터스 공간은 꼼짝말할 시스템. 이제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들통나는 시대. 완전 범죄가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그렇죠? 왜요? 모든 사물, 모든 여러분한테 컴퓨터의 처리 기능과 특히 여러분을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IP 주소가 부여되니까 여러분 하는 행위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유비쿼터스 시대 우리 국민이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투명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범죄가 없어지고요. 거짓말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천국의 시대겠죠?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제 오래오래 살아보십시오.
예,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미 여러분 이제 핸드폰으로 친구 어디 간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이미 생활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하는데 컴퓨터 언어도 초창기에는 그죠? 절차지향적 언어들이 개발돼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절차지향적 언어냐 뭐냐 하면요. 자, 아주 이렇게 요구하고 난 뒤에 요구해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논리성 있게 체계적으로 절차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언어, 절차지향적 언어야. 이 언어에는 여러분들 또 컴퓨터 공부한 사람 좀 알아듣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코볼이나 뭐 포출한, 알골 많은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과거의 절차지향적 언어. 그 초창기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런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이제 회사의 업무를 프로그램 전산화하고 국가의 업무를 전산하면서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절차지향적 언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구조적 언어, 구조지향적 또는 구조적 언어가 생깁니다. 역시 컴퓨터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만은 이제 C 언어, 뭐 파스칼, 특히 구조적 언어의 대명사 C 랭귀지. 그래서 요즘 웬만한 젊은 학도들은 컴퓨터 언어 하면은 C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컴퓨터 나라의 말로 아직도 사랑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 컴퓨터 말도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 언어를 배울 때 C나 코볼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에? 특히 기계어 배우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다 빠져요. 지금은 이제 무슨 언어? 객체지향적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유비쿼터스 시대 언어 뭐 객체지향적 언어가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컴퓨터 인터넷은 유비쿼터스로 달려가고 있죠. 특히 인터넷의 구조가 유비쿼터스 구조로 월드와이드 웹이 그리드로 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피어투피어로 특히 IP 버전 4가 RP 버전 6로 가고 그리고 특히 또 컴퓨터 언어도 뭡니까? 절차지향적 구조적 언어에서 이제 유비쿼터스의 컴퓨터 언어 객체지향적 언어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이 객체지향적 언어를 우리 전문용어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디 그래서 우리는 OO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영상 처리가 가능한 비주얼 랭귀지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비주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 뭐 비주얼 C, 뭐 C#, C++, 뭐 자바, 뭐 이런 계열, 특히 젊은 컴퓨터 IT 학도들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는 이런 객체지향적 언어가 바로 이제 컴퓨터 언어의 대표적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기계 언어 정말 전문가들만 배웠고요. 컴퓨터도 존재하지 않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있는 컴퓨터를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기계어로 움직여줬는데 그러다가 어셈블리로 컴퓨터가 좀 소형화되면서 움직여주다가 PC가 등장하면서 고급 언어로서 이제 IT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IT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3자에 의해서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언제? 정부하시 지금 또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컴퓨터 언어를 모아하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내세워서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런데 앞으로 객체지향 언어는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나라 국민 관심 있는 특히 젊은 학도들은 하나 정도는 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객체지향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C++, C# 뭐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있는데 이 객체지향 언어는요. 정말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쉽더라 이 말. 예를 들면은 집으로 말하면요. 과거에 절차나 구조적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하면은 일일이 집을 벽돌부터 하나 다 쌓아가면서 미장이라 합니까? 일일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 객체지향 언어는 뭐냐면은 이미 이 언어에서 벽이라는 천적이라는 객체들을 다 제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립만 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 이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지령을 내릴 수가 있다. 조립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현재 특히 정학회를 듣는 젊은 학도들은 아마 컴퓨터도 요즘 PC 조립 다 합니다. 너무 나이 드신 분은 뭐 하더라도 PC 조립 누구나 하듯이 이제 컴퓨터 언어도
누구나 조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객체 지향 언어는 또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리유즈,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재사용. 내가 사용됐던 하나의 우리 전문 모듈이라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대로 딴 데 이용할 수가 있다. 재사용.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IT 전문가 같지만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누구나 다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유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나오는 언어들은요. 정말 쉬운 언어들이 개발되면서 유비쿼터스 시대는요.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하고 대화하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어떻다? 제3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컴퓨터면 여러분 컴퓨터 기술자에 의해서 컴퓨터를 만진다니까요. 이런 컴퓨터 우리 같은 기술자가 없고 프로그래머가 없으면은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 작성도 못하고요. 인터넷도 못 즐기고 전혀 쇼핑도 못 즐깁니다. 근데 객체지향 언어는요. 유비쿼터스의 언어면서 이제는 컴퓨터 언어도 너무너무나 쉽더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는 뭡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벽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언어 현재는 120여 종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객체지향 언어가 그렇죠? 아주 쉽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듯이 컴퓨터 언어는 하나 정도는 구사를 해야 유비쿼터스 시대에 뒤지지 않는 국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어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쯤 되면요. 컴퓨터 언어 정도는 구사를 해야 된다. 어떤 언어? 객체지향적 언어.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클릭도 좋지만 클릭 많이 한다고 IT 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현재 여러분들 이태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20대 태반이 백수고요. 38선이 웬 말입니까? 38세 되면 선택의 기로에 써야 되고 4호정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45세에 정년퇴직을 맞이해야 되고요. 5, 6도 56세에 직장에 계속 있으면 영원한 도적 취급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술. 그렇죠? 이 기술도 과거처럼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객체지향 언어, 특히 유비쿼터스의 컴퓨터 언어는요. 이제 우리는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나라보다 먼저 구사를 해서 이 유비쿼터스의 언어, 객체지향 언어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휴먼웨어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먼웨어. 그렇죠? 이제는 물건을 수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동차를 수출하고 배를 수출하는 것보다 정말 기술자, 이런 객체지향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런 유비쿼터스 시대의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가지고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 수출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강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인도의 교과 과정을 보면요. 어린 초등학생부터 컴퓨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 인도의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명의 IT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하니까 컴온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바로 프로그래머 IT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호출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호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아무나 안 받겠다. 이제는 기술자 IT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 젊은 학도들은요. 이제는 기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지금 시대, 인생 역전의 길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너또건 하나는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기술. 기술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 유비쿼터스의 기술, 특히 객체지향 언어,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제는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생산물을 수출을 하고 특히 이런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휴먼웨어를 실천하자. 이게 바로 이태백을 탈출하는 길이고 38선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자 양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서 대접받을 게 무엇입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키가 큽니까? 예? 그 사업을 잘합니까? 오니 기술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강국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외국에 쭉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의 IT 기술자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럴 때 여러분들 유학도 좋고 예, 외국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좋은 IT 기술을 익혀가지고 외국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기술 앞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숙이니까요. 기술에는 우리나라가 인정받을 길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 특히 IT 기술. 그죠?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IT 인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전 세계에서도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커먼하는 시절에 우리 국가를 리드하는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답답하죠.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는 이런 현재 이공계를 육성시키고 IT 시대에 맞는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자, 휴머웨어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모릅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언니 오빠가 암기하고 단순히 시험 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대학 나와도 이태백이 증가하고 38선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4호정이 난무하고 562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를 뒤엎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 이제는 기술이다. 그죠? 기술 왕국. 유비쿼터스는 뭐다? 돈으로 만드는 거다 아니다. 기술로 형성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이제는 컴퓨터 너는 우리나라 유비쿼터스를 앞당기는 국민이면 누구나 하나를 익히자. 너무 늙으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20대, 30대 특히 앞으로 차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학도들은 반드시 과를 막론하고 컴퓨터 나라의 언어, 영어 배우듯이요. 저는 어쩌면 영어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언어, 객체지향 계열의 언어를 하나씩은 우리가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컴퓨터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자. 이걸 잘 만드는 사람들, 휴머웨어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죠? 특히 또 이런 대학에서는 이런 유비쿼터스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학생을 받아보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학생을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 신개념에 신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고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모바일 캠퍼스를 만들고 유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비쿼터스를 배워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자들을 휴머웨어에서 실천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선진국이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제 시간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은 저는 이 컴퓨터의 나라 말을 초등학교 교과과정부터 엮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교육부 장관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비쿼터스는 이제는 하나님도 거부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농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가고 정보혁명에서 정명이 반드시 유비쿼터스 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유비무한 다른 나라가 먼저 구축하기 전에 유코리아를 건설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단어로만 알지 말고 정말 유비쿼터스가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터스는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렇죠? 또 유비쿼터스 시대는 어떤 사람이 잘 산다? 이제는 정직하고 투명하고요.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 잘 살아가는 시대니까 유비쿼터스 시대 특히 젊은 학도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는요. 물리적 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논리가 지배하더라. 특히 유비쿼터스 공간은 논리적인 공간이다. 그렇죠? 물리 공간에 현실 공간에 전자 공간이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지금부터요. 10년 안에 유비쿼터스 개념이 도입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컴퓨팅부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오면서 생활을 될 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컴퓨터와 정보기기들, 특히 사람 모든 물건이 네트워킹돼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 그죠? 우리는 영어도 중요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말도 중요한데 컴퓨터는 하나 배우자 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 학도들은 과를 막론하고 반드시 컴퓨터는 특히 기기어 좋습니다만은 객체지향, 머리카락 많이 빠지죠. 객체지향 언어, 이제 앞으로 좋은 언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정도는 배워가지고 정말 클릭 많이 해서 IT 강국이 아니고 정말 컴퓨터 어느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그죠? 정말 유비쿼터스 국민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현재 좀 다소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컴퓨터 나라 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가자 유비쿼터스에 진행되는 강의는요,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면 또 미래를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소 딱딱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매스컴 신문에서 뜻도 모르는 유비쿼터스 나옵니다만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유비쿼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일단 대비를 하시고 마인드를 바꾸고, 그죠? 우리 국가도 유코리아를 돈으로 건설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비즈니스 또 유러닝 이런 것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인프라가 변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유비쿼터스 국민답게 우리나라 국민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정직해야 되고 앞으로는 투명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능동적인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왜?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다음에 일어나는 유비쿼터스 혁명이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도 최소한 JJH 강의에 나오는 이 강의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정리가 되어줄 줄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 정책도 한 가지고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학도들을 만들어내는 대학에서는 현재 산업화 시대에 인재를 양성해서는 안 되겠죠.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양성해서 휴먼웨어를 실천하는 나라, 인도를 앞질려는 나라, 우리나라의 좋은 휴먼웨어 기술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시키는 국가, 그렇죠? 물건, 자동차, 배도 좋습니다만은 사람 수출하는 국가, 그렇죠? 또는 유비쿼터스 공간에 만들어낸 생산품, 이런 기술, 논리적인 컨텐츠를 수출하는 국가, 그렇죠? 딴 나라가 구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새로운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컨텐츠, 객체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먹는 국가. 그게 우리나라 미래의 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비쿼터스, 휴먼웨어 이런 개념을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우리가 TV나 매스컴에 자주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JJH를 그려주시면서 저 강의를 보고 또 보고 클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를 잘 정리해가지고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 선진기업이 되고 특히 저 강의를 듣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언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를 조금 더 이해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예, 뜨거웠으면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